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한번 또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LF 소나타의 오너이기 때문이죠. 지금 코너인데, 자, 손을 살짝 떼고, 지금도 알아서 제동을 해주죠. 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형제 김은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3월에 출시됐던 신형 소나타를 리뷰를 해볼 건데요.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지금 이 소나타를 한 번 더 리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된 이유가 최근에 나온 기아차 K5가 워낙 잘 나가는 모델이 됐죠. 물론 K5가 지금 출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사전 계약이 지금 진행 중이고, 사전 계약 3일 만에 K5가 10,000대를 팔았습니다. 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5일 동안 10,000대를 팔았죠, 사전 계약 때. 그래서 지금 K5와 소나타는 원래 이제 라이벌 관계로 또 그동안도 유명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두 차를 조금 비교해보는 관점에서 이 소나타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소나타의 그 전 버전 LF 소나타의 감성이 지금 신형 소나타에서는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한번 또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LF 소나타의 오너이기 때문이죠. 뭐 오너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LF 소나타를 한 3년 정도 지금 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와 또 이번 신형 소나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몸으로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좀 더 잘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신형 소나타를 타면서 가장 먼저 체감이 크게 된 부분은 이 스티어링 휠 부분입니다. 핸들의 사이즈 자체는 기존 소나타와 큰 차이가 없어서 만지는 조작감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핸들을 움직이는 이 민첩성이나 조향의 부드러운 감각 같은 것들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일단 초반에 핸들 움직임이 굉장히 유격이 없고 매끄러워졌고요. 그리고 초반은 부드럽고 매끄러운데 오히려 유턴을 한다거나 아니면 핸들을 급격하게 코너에서 꺾을 때에는 이 반대 방향으로 풀리는 핸들의 느낌이 좀 더 단단하게 조여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쫀쫀한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속에서의 이 핸들 감성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심지어 제가 타고 있는 소나타는 2.0 CVVL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 가솔린 모델이고 가장 스탠다드한 모델이기 때문에 RMDPS가 적용되어 있지는 않은 스티어링 휠입니다. 얼마 전에 9월 달에 출시된 1.6 터보 모델의 RMDPS가 적용이 되죠. K5 역시 RMDPS가 1.6 터보에 적용이 됩니다. 소나타는 3월에 이 신형 소나타를 출시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지난 7월에 하이브리드를 내놨고, 그리고 9월 달에 1.6 터보를 내놨죠. 하지만 K5는 한 번에 그 모든 엔진 트림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차량과는 조금 관계가 좀 덜한, 관련이 좀 덜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소나타는 1.6 터보 모델이 되면 외형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K5는 외형이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엇비슷하죠. 아무래도 소나타는 향후 출시될 소나타 N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또 외형적으로도 또 많은 변경을 또 가한 것 같습니다. 소나타 N에서 지금 현재 소나타 1.6 터보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갖고 간다고 하고요. 자, 지금 이제 경보등이 떴는데 이렇게 안전 장비도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소나타 1.6 터보와 그리고 K5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것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타 터보 같은 경우는 센슈어스라고 해서 한 단계 이름을 이렇게 분리를 한 반면에 K5는 별도의 이름을 분리를 하지 않았고요. 그만큼 외형적인 차이가 적습니다. 반면에 K5 같은 경우는 외형적인
전체 디자인은 바뀌지 않았지만 19인치 휠을 사용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소나타 1.6 터보 같은 경우는 최대 18인치 휠까지 들어가죠. K5에는 D컷 휠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차이점을 또 두고 있습니다. 소나타는 1.6 터보에서 D컷이 아니죠. 하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2.0 가솔린 CVVL 엔진을 탑재한 모델을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터보 차량에 대한 리뷰는 다음번에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좀 더 이 기본 2.0 CVVL 가솔린 엔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안전장치에 있어서만큼은 소나타와 K5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안전 편의장치들을 보면 지금 터널로 들어왔는데, 터널로 들어오면 내기순환 모드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자,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너인데, 자, 손을 살짝 떼고, 제가 살짝 위태한 것 같아서 지금 잠깐 잡았거든요. 확실히 이게 코너에서는 그렇게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직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차에 들어가 있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이 상당히 또 안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비슷한 사양으로 다 적용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나름 안정적인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막상 이렇게 실전에서 써보면 조금 위태위태하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하게 믿을 만한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보조적인 용도로서만 딱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현대기아차에서 나오는 이제 신형 차종들은 대부분 차로 이탈 방지와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가 함께 들어가는데요. 뭐 브랜드에 따라서는 두 개를 하나로 묶는 경우도 있지만 현대차는 두 개를 분류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능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소나타는 이 차량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제 소나타 전체의 문제일지는 모르겠는데, 차선을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잡는 편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도 코너에서 한번 잡기 시작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자, 이제 경고도 한번 떴고요. 계속 안 잡고 있으면 또 경고가 빠바바밤 하면서 또 여러 번 뜨게 돼 있죠. 현대 기아차의 안전장비 측면에서는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리뷰를 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는 짚어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 중요한 건 소나타에는 그 대부분의 안전장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방 추돌 보조라든가, 그러니까 경고를 울려준과 동시에 제동까지 이제 함께 해주는 형태죠. 그리고 이렇게 후측방 경보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후측방 경보 시에 후방 모니터가 클러스터에 표시되는 것도 지금 동일한 사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들어있지 않은 기능을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출시된 그랜저가 전방 대양차라고 해서 교차로에 맞은편 차량을 이제 회피하도록 제동까지 이제 도와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빼고는 거의 웬만한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차 시 하차 보조도 있고요. 그리고 후열 승객이 나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경보도 표시를 해주고, 또 정차 상태에서 앞차가 이동을 하게 되면 앞차가 출발했다고 또 얘기를 해주는 부분도 있고, 내부 리뷰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알아서 제동을 해주죠. 제동하는 감각도 여타 현대기아차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핸들 조향에 개입하는 부분도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지만, 최근 타봤던 그랜저에 비하면 다소 좀 더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쌍용차라든가 다른 그렇게 훅훅 치고 들어오는 브랜드 정도는 아니지만 미묘한 차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현대기아차의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현대차가 지칭하는 이름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죠. 성능이 전반적으로 다들 우수하고 개입하는 수준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효율, 느낌도 얼추 비슷합니다.
이전 세대 소나타에 비해서 또 개선된 점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플랫폼이 3세대 플랫폼으로 한 번 더 바뀌었다는 것을 들 수 있겠는데요. 제가 타던 엘프 소나타도 2세대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안정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바뀌면서 안전성에서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일단 플랫폼이 바뀌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이 서내시의 접지력이 상당히 우수해졌다는 점인데요. 자, 앞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른 속도로 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코너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이제 타봤을 때 코너를 몇 번 돌아봤을 때는 확실히 접지력이 좀 향상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길이 뚫리게 되면 선회력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차한 김에 말씀드리자면 이 차에도 지금 스톱앤고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정차를 했을 때는 엔진이 이렇게 꺼집니다. 자체적으로도 엔진이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엔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스톱앤고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이쪽에 키가 있죠.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스티어링 휠의 감각이 개선이 되고 또 서내시의 접지력도 상당 부분 향상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천히 달릴 때도 유턴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또 부각이 되기 마련이라 유턴을 하면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유턴 신호가 켜져서 앞차를 보내고 유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유턴할 때 이렇게 초반에 감아줄 때 이 스티어링 휠이 확실히 부드러워졌다가 이렇게 반대로 또 풀릴 때는 천천히 잡아주면서 풀리기 때문에 훅 들어왔다 훅 나가는 그런 식의 어떤 핸들링이 아니라 아주 찬찬히 들어갔다가 또 찬찬히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핸들링 때는 조금 가볍게 치고 들어갔다가 또 나올 때도 또 굉장히 또 빨리 풀려버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또 이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안정성이 증대됐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방지턱을 넘을 때입니다. 이전 LF 소나타 같은 경우에 방지턱을 넘을 때 조금 충격이 다소 좀 튀는 느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방지턱을 연속으로 3개 정도를 넘었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이렇게 지나갔음에도 상당히 이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느낌이 듭니다. 차체 자체가 좀 더 묵직해진 느낌이 있고요. 충격 분산을 상당히 잘 해주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상당히 분산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모습이죠. 시트 또한 전에 비해서 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전에도 시트가 약간은 단단한 편이었는데 그 시트 자체를 이렇게 눌렀을 때는 좀 더 푹신푹신하게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트가 딱딱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드러움을 보장해 주면서도 전 세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단단해진 감각을 보입니다. 단단함만 놓고 보면 가장 최근에 또 출시가 된 이제 신형 그랜저보다도 다 단단하게 잡아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단단한 방향으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K5의 시승이 이제 다음 달 한 12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직접 시승을 못 해본 만큼, 저만 시승을 못 해본 게 아니라 지금 다들 시승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를 또 타보고 나서는 어떤 느낌일지 또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너 구간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자, 코너도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확실히 LF 때와 비교해서 코너링 성능은 정말 월등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몇 가지가 이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스티어링 휠의 이제 반응성이나 아니면은 고속도로 민감도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또 높은 향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바닥 접지력 면에서도 상당히 또 좋은 향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코너를 돌 때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구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확실히 그 선회할 때의 그 몸의 쏠림이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상당히 잘 잡아줄 만큼 차량의 바닥을 잘 물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시트가 약간 단단한 세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단한 세팅이 또 몸을 또 상당히 지탱을 또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시트의 어떤 형상 자체도 몸을 아주 잘 감싸주도록 이렇게 지금 세팅이 돼 있고요. 마치 반쯤은 이게 버킷 시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게 몸을 확실히 잘 잡아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LF 소나타의 이제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이 바로 파워트레인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LF 소나타를 탔을 때도 이 CVVL 엔진을 탑재한 2.0 가솔린 모델을 탑승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형 소나타와 신형 K5 모두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이제 새 엔진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2.0 가솔린, 그러니까 CVVL 엔진만큼은 아직 현대기아차가 이제 최근 개발한 CVVD 기술 같은 것들은 지금 적용이 되지 않은 엔진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제가 시승을 해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기존의 CVVL 엔진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동일한 엔진으로 느껴지는데요.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원상 출력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디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LF 소나타 같은 경우에 마력이 한 168마력 정도가 됐었고, 최대 토크는 20.5kg 포스미터 정도가 됐었는데요. 이랬던 수치가 뉴 라이즈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한 163마력 정도와 그리고 20.0kg 포스미터 정도가 이제 세팅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아예 160마력과 20.0kg 포스미터 정도 토크로 제원상 출력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제로백 측면에서 보면 과거 LF 때보다 지금 소나타가 좀 더 빠른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게 엔진의 뭐 효율적인 개선적인 부분도 있기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차량의 무게 배분이라든가 다른 세팅 값의 변화 때문에 오히려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 엔진의,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을 때 엔진 반응 속도가 이 엔진은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과거 LF 소나타를 탈 때와 비교를 해서 그 민감도가 빨라졌다기보다 오히려 저는 약간 더뎌졌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지금 세팅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원상 출력이 디튠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원상 디튠이 되면서 한 가지 이 그 뉴 라이즈와 그리고 신형 소나타까지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면서 좋아진 부분이 연비 부분에서 상당한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비를 챙기기 위해서 정말 연료 분사를 좀 이제 최소한으로 하는 세팅이 아마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응성이 오히려 예전보다도 반응성만 놓고 봤을 때는 더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속 때도 굉장히 좀 답답함을 어느 정도 느낄 정도의 변속 그 감을 느끼는데, 오히려 이전 차량보다도 이전 LF 때보다도 더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답답함이 더 가중되는 느낌입니다. 일단 저는 스포츠 모드로 지금 달리고 있고요. 이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부분이 바뀌는 건 아니고, 스티어링 휠이 좀 더 묵직해진다거나 엑셀러레이터의 그 반응성이 좀 더 이제 민감해진다거나 하는 정도의 이제 세팅값 변화가 있게 됩니다. 과거 LF 때는 이제 스포츠로 바뀌면 이제 소리까지도 확 커졌었는데, 지금의 신형 소나타는 소리가 그렇게 커지진 않고요.
다만 전체적인 그 엔진 소음을 놓고 봤을 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조용하지만 좀 더 이전의 LF가 오히려 약간은 더 조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소음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엔진 소음을 더 크게 느낀다기보다 엔진 자체의 음색이 좀 더 약간 카랑카랑해지고 좀 거칠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체의 소음은 상당히 잘 잡아주는 지금 세팅이고요. 멈췄을 때는 정말 조용합니다. 심지어 지금처럼 스톱앤고 기능 때문에 엔진이 아예 꺼져버리고 나면 정말 정숙하고 조용한 차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정숙하고 조용한 성향의 차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파워트레인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족용으로 쓰는 세단이라고 했을 때는 그 넓은 공간성과 또 다양한 안전 편의 장치들 때문에 아주 만족도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또 되는데요. 다만 이제 본격적인 어떤 스포츠 드라이빙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1.6 터보를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리뷰어들과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추천을 하죠. 왜냐하면 1.6 터보 같은 경우가 가격 차이가 지금 이 2.0 가솔린과 크게 나지 않으면서 어떤 엔진의 반응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아까 코너를 돌 때도 보셨겠지만 이게 엔진 파워트레인을 제외한 다른 세팅들, 그러니까 바닥 접지력이나 아니면 이제 바디로를 좀 잡아주는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차체 하부의 어떤 충격을 막아주는 능력,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또 좋은 수준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파워트레인만 개선이 됐을 때는 또 상당히 또 스포티한 주행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가 있고, 그리고 스포츠와 더불어 가장 많이 쓰게 될 컴포트 모드가 있죠. 그리고 에코 모드가 있고, 알아서 세팅을 해주는 스마트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텀 모드도 있는데, 이 차는 댐핑은 없기 때문에 이제 댐핑 값까지는 이제 바꿀 수가 없고, 이제 스티어링 휠과 파워트레인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보다는 그래도 이제 스포츠 모드가 좀 더 반응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킥다운을 했을 때라든가 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반응성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소리는 커지는데 그게 속도로 변환되지 않는 그 시간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자연흡기 엔진인데 마치 이 터보 엔진의 그 터보 렉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엔진인 것이죠. 자, 일단 스포츠 모드라고 할지라도 킥다운을 했을 때 상당히 그 변속이 조금 더딘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한번 지금 어느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속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00rpm 정도를 쓰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킥다운을 한번 하면, 자, 3000rpm에서 한번 멈췄다가 4000에서 또 한번 멈추고 또 5000에서도 한번 멈춰야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변속 타이밍 자체가 또 상당히 또 느리죠. 마치 이 헤드램프를 이 바디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칠했다고 가정을 하면 완전히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전 세대들도 그랬지만 소나타는 좀 더 스탠다드하고 좀 더 정석적인 디자인을 추구를 하죠. K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자식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